이제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 명륜대전, 오늘도 함께하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오셨고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 직함은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바뀌셨고요. 그게 이제 저야말로 뉴스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요즘 많이 나오는 원 오브 댐 중에 그냥 하나. 그래도 늘 네. 이제 저희 공통점이 다 80년대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이신 이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선대위 내부의 목소리를 시청자분들께 또 젊은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선대위 출범식에서 오신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럴까 했는데 네. 오늘 우리 디라이브에 나오려고 못 가셨어요?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출범식을 하니까 예. 이게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냥 거기는 수백 명 모여 있고 또 디라이브는 저 하나 불러주시는 거니까 제가 디라이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 잘 우리 이야기. 변호사님도 선대위에 지금 소속이 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 뭐 보니까 무슨 호남 제주 본부장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직함을 호남 제주본부장으로 그렇게 네, 쓰는 뭐 호남 것으로. 본부장 아마 이렇게 해주시면 호남 될것 본부장,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까지 가셨어요? 그게 아마 저희가 호남 제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권역으로 네.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나 네, 보다. 그런 호남 것 제주. 그게 혹시 국민의힘이 호남이 좀 아직은 조직이 좀 작아서 그렇게 묶어놓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보니까 호남 제주는 같이 하더라고요. 합동 연설회나 이런 것들도 그런가요? 할 때 예. 제주만 따로 떼기가 못해서 아마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호남하고 제주에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뭐 민주당에 비해서 갑자기 비중이 이렇게 또 팩트 체크를 하고 그러세요. 네, 앞으로 저희가 만나실 뭐 겁니다. 네. 부산이나 대구에서 대구에. 좀 어려운 것처럼 비슷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비슷하지 않고 저희가 훨씬 어려운 건 맞아요. 호남에서. 네, 근데 왜냐하면 사실 대구에서 민주당이 어려운 것보다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운 게 좀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은 대구에서는 아마 지난번에 백석이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었다면 네. 김부겸, 뭐 홍일학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아마 당선이 되셨을 거고 낙선하신 분들도 보통 30% 이상은 다 득표하시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얼마나 득표했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해 주시죠. 3.02%. 순천갑에 출마하신 거죠? 득표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 대단하시네요, 지난번에 진짜. 전남, 광주, 전북 다 합쳐서 평균이 아마 한 2점 몇 프로? 3% 정도 됐었을 거라서. 호남에서 더 잘하셔야 되는 열심히 그런 하겠습니다. 과제가 이번 대선에서 또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저희가 선대위 출범 장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연설을 한 장면을 봤어요. 우여곡절 끝에 출범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특히.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이제 2일에 새롭게 또 출범을 하셨고요. 그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출범식 하고 있으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이 원톱인 거잖아요. 그럼요. 털을 다 깎았다고 이준석 대표가 말했는데 다 깎인 게 맞습니까 이제? 근데 털을 깎는다라는 비유는 제가 조금 불안하다고 느낀 게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털은 깎아도 다시 자라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이제 꾸준히 면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에 순천에서 이준석 대표 만났을 때 이준석 대표가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요. 윤석열 후보 측근이라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불리는? 하는 네. 사람들, 그 진짜 털에 이 기생해서 사는 이 뭔가 이 파리떼 진드기 같은 분들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일거에 정리할 수 있을까? 네. 결국 방법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원톱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예. 했고 일단 그 목표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이상 최소한 그분들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막 이렇게 나서지 설치기는 못할 거다? 어렵다. 설치기는 어렵다. 네, 그런 면에서 일단은 깨끗하게 면도가 됐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나이 80 되신 분이 점점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그 당내 영향력이 그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카리스마가 있고 언론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김종인 위원장 눈밖에 나면은 일단 언론에서 사람 취급받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예.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의도 짜르라는 별명이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저도 같이 얘기해 보면 카리스마가 만만치 실제로 않은 있으세요. 분 느낌이 네. 좀 강하죠. 네. 우리 대변인님 요 과정을 이제 주말 내내 아마도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온 걸 보시고. 저는 그동안에 왜 자꾸 쳐다보신 거예요? 저는 우선은 그동안에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왜 이렇게 한마디로 뭐 왕따를 시키냐. 패싱하는 느낌? 네. 뭐 거의 왕따였죠. 뭐 이런 것은 안 좋다. 김종인 저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야지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그런데 뭐
저는 그 털을 깎았다는 거를 저는 털을 닦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제가 잘못 들었네요. 네, 깎은 거라고. 털을 깎았다고 면도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내부의 문제가 계속 뭔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원톱으로 온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오시자마자 그 김병준 이제 위원장한테도 노선 쓴 투쟁 소리를 같은 걸 했죠. 한다고? 예. 경제 쪽으로도 뭐 한마디로 전혀 모르는데 왜 설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마디로 자르기가 뭔가 있을 텐데 이거는 분명히 그럼 잘린 사람들은 조용히 잘리지 않습니다. 뭔가 또 잡음을 또 낼 겁니다. 그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이게 항상 드린 얘기는 정치 전반적으로는 봤을 때 이거는 너무 곁가지로 갑니다. 진짜 우리가 정치를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기사가 재밌으니까 자꾸 기사화가 돼요. 맞아요. 또 국민들은 네. 정치를 바라볼 때 계속 이런 정치만 계속 있는 거를 뭔가 오해가 되게끔 또 네. 그런 부분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네. 지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홍보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해먹으려고 한다. 근데 그 얘기를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부에서는 이런 잡음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민주당에서는 우선은 축하드린다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훈훈합니다. 않을까 네. 생각해요. 우리 이경 대변인 말씀은 훈훈한데요. 네.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 낸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뭐 반창고로 억지로 봉합했다. 땜빵이다. 네. 네. 근데 저도 땜빵은 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요? 봉합을 우선은 급격하게 하긴 했어요. 12월 6일로 딱 정해놨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도 좋은 방향으로 되시면 좋겠지만 아직은 진짜 땜빵 아닌가? 왜냐면 많은 문제들이 거기 내부에 아주 그냥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네. 일부 되게 짧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저는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다. 공신 논평 이렇게 세게 내시는 거 보면서 네. 잘한 일이구나. 이렇게. 그래요? 네, 굉장히 뿌듯했어요. 알겠습니다. 뿌듯했다는, 네.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해결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순히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후보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나 권력 투쟁이 아니에요. 예. 실제로 저희 당의 앞으로의 노선을 결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토론이 거죠?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경제 정책 분야도 말할 것도 없고 선거를 대하는 태도도 저희가 기존 지지층을 좀 더 결집하면 이긴다라는 그러니까 영남권의 우리 중진 의원분들이 갖고 계신 마인드가 있고요. 예. 야, 그걸로는 안 된다. 2030한테 뻗어나가든 중도층에 뻗어나가든 조금 더 외부로 확산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준석, 김종인식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중도와 약간 강한 보수 이 온도차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온도차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윤석열 후보가 전자를 선택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그런 기존에 있는 중진분들, 조직력이 예. 센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준석, 김종인의 손을 잡은 거는 이번 선거전도 이렇게 중도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앞으로의 당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좀 더 가야 된다라는 아주 되게 중요한 결정을 저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잘 내려주셨기 지금? 때문에 좀 좋다고 이상해요. 봅니다.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당내 그 전에 이제 청년분들이 이제 그렇죠. 패널로 네. 나오시는 분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제 어찌됐든 간에 그때 인재 영입이 됐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간 결을 같이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계셨던 분들은 오늘 직전까지만 해도 결이 조금 달라요. 방송에서 제가 모니터링 하다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과 이준석의 손을 잡았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내부에서 또 전혀 다른 후보가 주인공이다라는 식으로 아니, 얘기를 당연히 후보가 아직도 주인공인 하고 건 있어요. 맞죠. 후보가 주인공인데 그런 결을 가지고 가는 것도 후보의 결이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네. 아마 후보가 아직은 뭐 정치 뭐 병아리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어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왠지- 후보가 병아리 같이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병아리는 왠지 와닿지가 않는 느낌. 그래요? 뭐 좋은 얘기였네요. 그러면 네. 당내니까 좀 더 잘 봐줘서 병아리 그런 좀 얘기를 귀여운 했나 느낌도 보네요.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후보가 정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나오는 주장에서 가운데서 막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거든요. 지금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인데 후보가 지금 정치적인 철학이 없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철학 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국민들께서 아마 지켜보실 것 짧게 같아요. 말씀하시면 네. 민주당 선대 얘기 넘어가 보자. 좋습니다. 네, 요즘 제일 많이 흔들리시는 건 이재명 후보신 것 같은데요. 뭐 어허, 맨날 꺼냈다가 네. 뭐 이거 안 한다 그러고 뭐 했다가 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다가 뭐 저도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윤석열 후보가 주인공이고 그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도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누가 주변에서 가장 주도적인 조언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고 우리 이재명 정치를 후보를- 잘 모르더라도 되게 아무튼 어떤 뭐랄까 본능적인 감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 높게 이재명 봅니다.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그냥 후보만 계속 공격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가 참 잘하고 있는 것 있다라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 저희 가끔 받아들이는- 이재명 대표도 가끔 공격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만 얘기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전에 대거 출범을 했다가 이제 대대적으로 출범했다가 다시 재편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지난 2일에 이제 새로 재구성을 한 선대위가 출범을 했어요.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면 그 재구성한 선대위는 특징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대위가 이제 털 깎은 코끼리라서 잡음을 줄인 선대위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저희 실무진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실무진은 충원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 일은 기밀하게 움직인다. 여태까지 계속 똑같이 한결같이 기밀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결제 라인이 16개인가요? 그것이 한 6개 본부장 라인으로 결제 라인이 16 결제 개가 라인이 있었어요? 예. 축소가 된다. 16개인지 확실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많았는데. 10몇 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6개로 축소가 됐다. 그래서 결제 라인 축소가 된 만큼 훨씬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민하게.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도 그걸 바로 느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변화하고 있구나.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이제 더 잘해라 이런 말씀도 같이 해주십니다. 양당의 진영이 이제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야 본격적으로 좀 경쟁을 하는 것처럼 유권자들도 받아들이고 이제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선대위원장으로 오고 막 누가 사퇴하고 이런 거 그만하고 그 정책 솔직히 얘기 이제 국민들 더 할 수 입장에서 있을 별로 것 관심 같아요. 없잖아요. 예. 언론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동안 아니 그런 정책에 뉴스가 많이 관심 나왔어요. 많은데 우리 네. 후보님은 윤석열 후보님은 그럼 정책 토론 하자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계속 제안하신 게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받으시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저희도 거예요? 뭐 법정 토론 이런 건 하실 거고 법정 토론이 한 번 하시겠죠. 4회 정도밖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게 꼭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가면 갈수록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이랑도 지속적인 검증이 되는 거고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저는 할 말이 아닌 것 같은 게 네. 예전에 한참 곤란하실 때는 막 백브리핑도 안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또 뭐 지금 우리 그거는 조금 다른 예. 것 같아요. 결이 그냥 달라요? 그런 네. 가십거리에 대한 백브를 안 하겠다라는 것과 국민들께서는 그 토론은 정책 토론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십거리 빼고 정책에 대해서 딱 하나면 주제를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도 안 하겠다 지금 말씀을 주시고 이제 언론에서 지금 취재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라이브 방송을 그러니까 라이브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녹화 인터뷰 위주로 한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를 안 그래서 한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이게 같습니다. 약간 모든 선거에 좀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후보는 가능하면 그런 변수를 좀 줄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지율 저도 옛날에 골드크로스 총선 일어날 나갔을 것도 때 있어요. 우리 앞서가는 민주당 후보님한테 맨날 토론하자 그랬어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지난 네. 5년 전에 돌아보면 그럼 여기서 제안 드리면 여기 이 D라이브에서 라이브 인터뷰를 한번 윤석열 후보님이 하시는 거를 제가 윤핵관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 네. 하나 지지율이 그러면 완전히 지금 골드크로스 일어난 지지율도 있는데 완전히 바뀌면 그럼 토론회를 나오실 거라고 예상하세요? 오차범위 저는 그래도 안 밖으로 나오실 것 골든크로스 같은데요? 된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또 그리고 그쯤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못 보셨고 생각이 그런 듭니다. 언론 기사는 나와 있고요. 근데 네. 그러면 그래도 토론을 안 그럼 하실 뭐- 것 이거 같다는 뭐 얘기죠? 제가 본인은 아니니까. 네, 어쨌든 토론은 계속 제안하실 거고 답을 기다리실 것 같고 여기서도 답을 그냥 주실 것 말장난 같다는. 하자가 아니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심이 어떨까 알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해 주심이 어떤가 하는 네.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각 후보들의 말과
후보와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구 가가지고 서문시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들 때마다 여기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의 해석이 되게 다양해요. 일단은 그냥 수사적인 얘기였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게 된 발언인 거예요? 우리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영상을 보면은 서로 여야가 서로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이런 얘기는 예의상 붙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냥 근데 간단하게 그 지역에 그거였다. 갔어요. 네. 지역에 가면은 뭔가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다 못하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또 그 지역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역 분들의 어떤 존중함, 지역 분들의 그분을 존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함의 표현이 아닐까.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과하게 여러 각도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게 듭니다. 아마도 예전에 선대위 출범할 때 박정희 대통령 관련 발언하고 엮여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오는 건가 이런 해석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선대위 출범식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그 산업화, 공업화에 도로를 깐 것처럼 뭐 본인도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지칭하신 일이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안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하신 거는 조금 그래도 워낙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적 감각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다양한 해석을 낳을 거라는 걸 모르셨던 게 아니고 좀 TK 표심이라든지 조금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하는 건 누구나 형식적인 거라는 걸 아는데 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솔직히 별로 존경 안 하실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수사라고 네, 이게 듣는 사람들도 이게 과연 뭐 좋게 느껴질까 좀 그런 생각은 들긴 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 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예의를 좀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변호사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시는 경우가 좀 네. 있어요. 많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 국민의힘이 뭐 그 전신당이 어떻게 했는지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거북스럽거든요. 그런데 중립적인 국민 전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거북스럽지는 않을 수는 있다. 그런 상황도 있다고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비슷할 것 그렇게 같습니다.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언급량을 따져보면 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보다 이준석 대표 언급량이 포털에서 훨씬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게 윤석열 후보 이미지가 2030에서 별로 이렇게 썩 막 마음에 드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쩍벌도 하시고 이렇게 배도 많이 나오고 저도 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예전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종로에 보내서 러닝메이트처럼 쓰자라는 얘기를 윤 후보님 지지층에서 많이 했었어요. 진지하게 나왔던 얘기죠? 진지하게 네. 나왔던 얘기죠. 그만큼 지금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가 2030인데 네. 거기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다면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줘야죠. 그게 이준석 대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뭐 당연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이준석 합쳐서 국민들의 관심 가져주시는 양이 이재명 후보보다 많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합쳐서 어차피 총량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준석 대표 행보를 보면서 민주당하고는 또 지금 모습이 다르잖아요. 송영길 대표 모습하고는 좀 느껴지시는 바도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영상들이 올라와요. 이준석 대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지자분들 등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사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정치 역사를 써 내려갈 때는 본인한테는 상당히 플러스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갈 거고 만약에 종로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득극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물론 민주당에서 산무라고 비판은 하지만 정말 산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부족함이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인정한 부분이고, 그러면 본인 후보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현장에 가고 영상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면 나올수록 윤석열 후보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들께 특히 젊은 세대한테 외면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것이 그전에 저희가 선대위가 지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쪽에서도 만약에 선대위가 이것을 기획을 잘못한 것이라면 저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지지자라면은 상당히 비판을 크게 할 지점이다라고 보는 말씀드리고 시각은 싶어요. 좀 다를 수 네, 다를 수 있겠네요. 있죠. 근데 뭐 후보가 늘 주인공일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로는 주인공이라 하는데 사진 보면 전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이, 다음 주 사원지는 그럼요. 좀 다르게 나올 60대, 70대 분들 있을지. 많은 쪽 가면은 윤석열 후보가 인기 훨씬 더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20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제가 인재영입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아하. 근데 사실 저희가 확실히 또래끼리 나오니까 이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변호사님하고 뭐 얼굴은 나이 들어 보이지만 80년대 생이니까. 네. 제가 변호사님하고 자주 해서 좀 너무 그러니까요. 얘기가 좀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명륜대전 여기까지고요. 두 분을 다음 주에 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 또 내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오늘처럼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명륜대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